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이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먼저 변호사님. 네.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좀 예상했던 형량이 있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뇌물공여 혐의가 있고 횡령 혐의가 있고 국외재산 도피가 있고 증거 은닉이 있고 위증죄가 있습니다. 이 다섯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범죄 수익 은닉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있습니다. 네. 국외재산 도피 혐의는 50억 이상을 국외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죄가 한꺼번에 같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를 전제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2년을 형을 지금 구형을 한 것 같고요. 네. 또 나머지 뭐 최지성이라든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10년형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최지성 전 실장 등이 모든 혐의는 다 나에게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은 특검에서는 그런 주장과 상관없이 일단 모든 사건의 발단과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강력히 지금 내보낸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윤성 교수님, 오늘 그 재판정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물이 흘렀고 조금 지나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박영수 특검이 들어갈 때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물을 뿌린 그런 것이 있었고요. 사실 이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청권과 연관돼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최후 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쭉 얘기를 했던 것은 자기는 살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혼이 나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모든 어떤 도덕적인 책임은 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회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원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린 이재용 부회장, 이 심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재판 과정에서 선고를 받을 때는 보통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회한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불안 심리가 같이 있을 것이고, 이 네. 불안 심리는 상당히 극도의 스트레스를 같이 동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축 심리가 있는데 이 위축 심리가 결국 눈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계속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었었고 많은 네. 변호사들에 대한 어떤 지시라든지 역할들이 있었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하나의 기획적인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같이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앞선 진술을 네네. 짚어볼게요. 네.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요 진술을 할 때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건 처음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혐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걸 굳이 얘기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여성에게 이제 질책받은 건 없었다. 사실은 이제 뭐 보통 본인이 생각을 할 때 여성에 대한 약간의 폄하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나 네. 이 선거와 사실 그 공판과는 상당히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네. 말을 했다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네. 이 자체를 사실은 스스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어필을 계속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까지 나오는 심리가 같이 동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실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말했죠.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그렇게 싫은 소리 처음 들었고 질책받아서 너무 놀랐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승마단 지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 되물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놀랐다는 거 경황이 없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겠지만은 네.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발언 자체가 본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본심을 숨긴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실 때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가 이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네. 객관적으로 지금 인정될 만한 죄들은 위증죄 같은 것들이 사실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애매한 부분이 바로 뇌물죄 인정 여부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공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33억 원 준 걸로 지금 돼 있지만 네. 아무리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죄가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 나머지 죄가 더 심각한 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재용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명예회복죄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선고가 8월 25일 오후 2시 반인데 그때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선고 내릴지가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더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형량으로 치면은 국외 재산 도피죄 이게 그렇죠. 가장 높은데 네, 예.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뇌물죄, 뇌물죄다. 그렇죠. 이 이유가 또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재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네.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게 그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연결되어가는 수많은 제일 중요한 쟁점적인 그 혐의 사실 중에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합병과 관련해서 도와줬다라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번 유죄 나온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특검 측에서도 박영수 특검이 직접 저한테 말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제를 살펴봤을 때 이재용 재판부에서 그것이 유죄를 만약에 뇌물을 선고한다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고 내용까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